반갑습니다. 오늘은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안재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되면서 많은 목표들을 세우고 혹은 그것을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있었겠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오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혹은 워크시트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죠.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리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의 차이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순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을 달성하기 위한 워크시트 활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전해드리는 걸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 자, 목표 설정을 하면서 운동선수를 제가 넣었는데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본인의 목표를 어떤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올해 10승을 할 겁니다. 10골을 넣을 겁니다. 우승을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한 번 경기를 해나갈 때마다 본인이 이룩한 목표, 결과물에 대한 달성 여부를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 체크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학생분들은 물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과제물이나 이러한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있지만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라는 커다란 통과점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통과점이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이후의 생활은, 그 이후의 사회인으로서의 삶 속에서에는 또 많은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목표를 세우고 우리 대학생들도 목표를 세우는데 제가 갑자기 이걸 넣은 이유는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적인 목표 설정과 계속적인 달성 여부 체크를 통해서 발전을 이루는 것에 대해 익숙한 직종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목표를 조금 더 자주 혹은 더 잘 설정하고 그것을 잘 이뤄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2020년. 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미 2020년이 다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아직 2달 혹은 3달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생활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보완해 놓으면 2021년도의 계획 혹은 2021년도의 실천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제 걸 한번 볼까요? 저는 2020년에 책도 좀 읽고 싶었고요. 가족, 다이어트, 운동, 새로운 교육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은 많았으나 사놓았는데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기 때문에 달성률이 60%밖에 안 되고요. 가족에게는 그래도 좀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다이어트는 실패를 한 것 같고요.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목표와 달성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많은 학생들 중에 2020년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돼요.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애초에 달성할 수도 혹은 달성하고 싶지도 않았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목표가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주 단순한 것일 수도 있는데 다만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더 즐거워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강사지만은 조금 방향성을 좀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요. 목표를 보통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이렇게 하면 다 잘 할 수 있어요. 저를 믿고 목표를 잘 세워보세요. 우리 달성해볼까요? 인데 반해서 저는 조금은 다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옛날 사람이라서 모르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장효조라는 선수고요.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아섭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3명을 보는 순간 3할,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을 치는 사람이라는 약간 그런 수식어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3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번 중에 3번을 안타를 만들어내면 3할입니다. 자, 이러한 3할 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 키핑을 해놓고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게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에 이건 저만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목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 목표 슬로건은 바로 3R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3R하고 제가 지금 얘기한 3R? 예, 맞습니다. 글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3R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자라는 목표를 잡았어요. 선생님, 마지막은 할자가 아닌데요. 예, 이 정도는 시적 허용으로 우리 인정해 주십시다. 3R 운동이라고 제 스스로가 저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2019년을 지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안 한 게 너무 많았고요. 할 수 있는 때인데도 안 하고 시기를 지나쳐서 후회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안 했던 거죠. 그러한 자기 반성을 해보고 나니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때 하기만 해도 그나마 후회가 적은 이러한 목표와 계획 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3할 타자들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니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면 굿 플레이어입니다. 우리나라 통산 타율이 3할이 되면 아주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면 우리도 10번의 계획 중에 3번이라도 적어도 달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저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때 하자라고 해놓고 막상 안 하고 있거나 못하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은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그러한 그 강박을 좀 풀면서 그래, 최선을 다해보고 적어도 3번은 해보자. 3번을 해보고 나면 나중에 그게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6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공의 DNA가 새겨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3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본 강의를 들은 제가 그 목표 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3할 이야기를 많은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에 들어서 많이 했겠죠. 끝나고 나서 이거를 자기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2021년에는 또 다른 슬로건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할 시기가 좀 애매할 때, 그때 한번 3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자를 한 번만이라도 떠올려 보신다면 저는 이 강의가 되게 저 스스로에게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까 많은 계획들을 세워왔는데 우리가 꿈이니 비전이니 목표 버킷리스트를 조금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 정리부터 조금 미리 잘 해두면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먼저 꿈입니다. 꿈은 단순한 망상이 아닌 거예요. 간절히 이루고 싶은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이 주어져야지만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막연하게 건강하고 싶어요 같은 거는 그냥 바람이고 망상일 뿐인 거죠. 그럼 비전과 꿈을 상당히 많이 혼용해서 쓰시는데 비전은 기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약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너의 비전이 뭐야?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어떻게 돼? 라는 얘기를 한다면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결과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꿈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목표에 대해서 비전을 통해서 그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그려낸 비전에 대해서 채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이게 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목표 중에서도 장기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달성해야 될 것들이 바로 목표 혹은 계획 이런 것들입니다. 버킷리스트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에요. 제가 어제 대학생분들을 또 다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다른 목표 설정을 했는데 버킷리스트를 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과 대학생활 속에서의 버킷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본인의 목표 설정을 잡는 친구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한 목표들을 왜 달성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면 의지가 약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의식이 부족해서. 의식이 부족한 거랑 의지가 약한 거는 다른 문제죠. 오랜 습관 때문에, 그리고 업무가 바빠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학업이 바빠서겠죠. 자, 우리가 학업을 잘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았다면, 그죠? 그건 학업이 바빴다면 뭐 그걸 달성했겠지만 그 외의 목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의 목표들을 단순히 일이 바빠서, 학업이 바빠서, 전공 공부가 바빠서, 취업 준비가 바빠서라는 말로 한다면 우리 한번 그거 핑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까 싶어요. 물론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려서 핑계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그거 정말 핑계가 아니고 정말 바빴다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아무리 바빠도 한 번 더 힘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습관, 의식, 의지 이런 것들 다 날려버리고 오늘부터 이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라도 3할 운동을 떠올리면서라도 목표 설정을 다시 잘해보는 걸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춘추전국 시대에 그 갈라졌던 나라들 기준으로 위치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북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행인을 만났습니다. 행인이 물은 거예요. 어딜 가시나요? 했더니 저는 초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행인이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어요. 말도 튼튼하고요. 식량들도 잘 갖추고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헤어진 거예요. 뭐 행인 입장에서는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겠죠. 뭐 현대판으로 이야기 드리면 서울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에 있는 휴게소에서 만났는데, 그죠? 어디 가세요? 했는데 부산 갑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서울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인데요? 라고 해도 제 차는 뭐 스포츠카고요. 기름도 꽉 찼고요. 뭐 저는 뭐 준비를 다 했어요. 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혹은 대학 생활의 목표 설정은 이렇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과연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죠? 인생의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했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반성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성을 잘 잡기 위해서는 목표의 방향성에 가늠추가 되는 게 바로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가치라고 하면 보통 사명, 꿈, 목적 좀 더 큰 내용이죠. 아까 꿈에서 방향성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인간 행동에서 어떠한 바람직한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러한 가치,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한다면 나의 목표에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봉사라든지 배려라든지 그러한 요소들로 갖추어진 계획들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나의 방향성, 가치에 맞지 않은 목표 설정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표지가 좀 바뀌어서 지금 실제 제가 들고 있는 책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저는 노란 책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지켜낸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중국 칭화대 교수님이 쓰신 수신에 대한 책이에요. 팡차오후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신 적도 있고요. 이분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신,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할 때 수신입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인가요? 그렇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인생의 가치, 방향성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이걸 다 정확하게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의 대학생활 동안 혹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긴 생활 동안 끝까지 잡고 갈 가치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끝까지 놓지 않은 그 가치가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 설정에 있어서 계속 깔리게 되는 베이스가 될 겁니다. 그 가치를 바탕으로 좋은 목표라는 집들을 세워나가고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내가 성공을 위해서 혹은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 두 가지 등을 위해서 어떤 내가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해서 짠 잘했죠가 아니라
나의 보이지 않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한번 잡아보는 것. 그것이 목표 설정에 앞서서 수반되어져야 돼. 가치 설정이 먼저 되고 이후에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목표 설정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치를 설정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조금 더 탄탄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챕터에서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그 목표를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는 워크시트와 그것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1979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단 3%만이 비전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글로도 썼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록을 했다. 근데 13%는 비전은 있는데 글로 작성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 84%는 아직 구체적인 비전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졸업을 잘하고 싶어요. 뭐 취업을 하고 싶어요. 정도에 그쳤던 거죠. 추적 조사를 통해서 10년 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1989년, 즉 10년이 지났을 때 보니 물론 사회적 성공이 벌어들이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비전이 있었던 13%는 아무것도 없었던 84%에 비해서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요.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3% 비전도 있고 기록도 했던 그 친구들은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의 비전을 설정, 비전이나 꿈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또 USA Today라는 신문 잡지에서 새해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를 한번 알아본 거예요. 그 새해 목표를 적은 사람과 그냥 안 적은 사람과 적은 사람으로 나눈 거예요. 안 적고 그냥 말만 한 사람은 4%만 달성을 했고요. 목표를 적은 사람은 46%가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그리고 그 100명이 본 강의를 통해서 본인의 목표를 딱 적어본다면 그 중에서 46명은 확률적으로 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적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워크시트를 활용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워크시트의 내용은 조금은 자세하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뭐 등등을 그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들을 조금은 세분화해서 적으라는 얘기고요. 해당하는 워크시트를 한번 하나씩 볼게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워크시트입니다. 다만 연간 목표를 적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결과나 감정을 적고 실패했을 때의 결과 감정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라고 했을 때 성공하면 지식과 지혜가 상승하고 시간 활용이 되는데 실패하면 내가 시간을 뭐에 썼지라는 낭비와 허무감이 든다. 이런 것 등을 적어 놓아가다 보면 성공해야 되겠다는 조금 더 강한 동기부여가 가능한 거죠. 지금 보시는 워크시트가 연간 목표 설정하기라는 워크시트고요. 아주 기본적인 워크시트니까 쓰기 쉬우실 거고요. 두 번째가 느닷없는 중국 지도가 나왔네요. 저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중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삼국지를 상당히 좋아하는 매니아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아침에 하는 TV 프로에서 삼국지 중국 기행을 가다라는 TV 프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프로였어요. 그래서 그 프로에서 이런 방식으로 몇십 박 몇십 일을 여행을 가는데 그 삼국지의 유적들을 찾아서 가는 거죠. 어린 마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 자체를 이미 제가 학교 간 뒤에 하는 거라서 그때 당시에 옛날이죠. 녹화를 해가지고 막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버킷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가 와서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저의 버킷리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성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장화입니다. 여러분이 천지창조란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실제로는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예. 천장에 있는 이 그림들.
이 그림을 저는 정치, 종교 다 뭐 중립입니다만은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그 그리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번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다 그렸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다 그린 것 같으니까 나가서 그냥 이제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했더니만 미켈란젤로가 안 돼. 아직 다 안 돼. 안 그렸어라고 하니까 친구가 다시 물은 거예요. 야, 다 안 그린지 아무도 모른다. 나가서 밥 먹자 했더니만 미켈란젤로가 내가 안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죠? 자기에 대한 정확한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남을 속일 필요도 없다라는 미켈란젤로 동기가 거기서 나왔고 앞서의 그림은 길이 41m, 폭이 13m나 되는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천장에 이렇게 그렸으니까 온몸이 완전히 부서지듯이 아팠겠죠. 5년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어쨌든 이러한 뒷얘기들을 알고 나니 이 그림이 보고 싶어졌던 거예요. 앞서 말했던 중국에 여행하는 이야기와 성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보고 싶어하는 이것들은 뭐다? 그렇죠.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버킷리스트를 드림리스트라고도 하고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워크시트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 드렸듯이 인생의 버킷리스트도 한번 작성해 보고 혹은 대학생활의 버킷리스트도 따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아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공한 걸 하나씩 지워 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워크시트는 스마트 기법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스마트는 S, 그죠?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쓰시고, M, 측정 가능하게 쓰셔야 되고, A는 행동 지향적으로 쓰셔야 되고, R, 현실성이고, T는 기한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조금씩 용어를 다르게 쓸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기법은 이렇고요. 한번 이 스마트 기법에 맞춰서 본인의 목표를 작성해 본다면, 자, 독서를 하겠습니다. 독서하기, 이게 아니라 1년에 30권 이상 독서를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살을 빼겠습니다가 아니고 측정 가능하게 5kg라는 무게 단위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행동 지향입니다. 내가 행동을 해서 비로소 달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적으셔야 돼요. 현실성,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R을 리스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현실성 혹은 현실에 그걸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적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현실성은 작년 매출 대비 5%, 여기서 갑자기 300% 성장,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성공하기, 달성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달성할 노력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3할 운동 마냥, 그죠? 10번 중에 3번이라도 성공하자는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현실성 있게 하시고, 혹은 리스크로 해서 내가 이걸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도 조금씩 적어보시면, 나중에 워크시트를 달성하는 걸 체크할 때 도움이 되고요. T는 타임베이스,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 막연하게 내 평생, 그죠? 이뤄내겠다. 그거랑 다르게 내가 몇 월까지 혹은 몇 달 안에 하겠다는 걸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려드릴 워크시트는 만다라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많이 쓰시는 분도 있어요. 본질을 깨닫다. 본질을 깨닫는 걸 만다라고 하고, 거기에 소유와 기술을 합쳐서 본질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 들어가는 칸에 최종 목표를 적으시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걸 딱 키핑 해놓으시고, 여기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 1번을 올리고 2번을 올리고 3번을 올리고 올려서 적혀져 있는 세부 목표의 다시 세부 목표를 8개씩 적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8개씩 해서 총 64개의 세부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잡아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작성했을 때 한번 좋은 예를 한 개 들고 왔는데요. 이 만다라트가 유명해지게 된 가장 큰 기여한 사람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운동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만다라트를 작성한 거예요. 8개 구단에 드래프트 1순위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세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부 목표마다 운동선수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몸 관리를 하겠다 등등 제구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는 운동선수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부터 운과 인간성과 멘탈적인 요소까지를
적어 넣었는데요. 부실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다든지, 인사를 잘한다, 뭐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겠다, 뭐 일희일비하지 않기,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작성을 했고요. 이걸 달성하고 미국까지 진출해서 신인상을 탔죠. 그래서 보시면 물론 운동선수니까 운동선수에 맞는 걸 썼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활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친구, 뭐 그다음에 동아리 혹은 자격증, 취업 준비 혹은 문화생활 뭐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있고요. 얼마 전에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멘탈 부분도 적은 친구 있었고 자기 반성을 따로 한 칸 넣은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학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목표를 딱 가운데 적고 세부 목표를 적고 나머지를 채워보는 목표 설정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막상 처음 보면 와, 저걸 어떻게 다 채우나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상 많은 대학생 학생들을 같이 워크시트를 활용해 본 결과 가장 만족도가 좋은 워크시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워크시트 중에 만다라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점은 아까 보셨다시피 한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독성이 좋죠. 그리고 하시다가 처음부터 꼬박꼬박 꽉꽉 다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채워 나가시다가 생각날 때마다 더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채워 나가다 보면 빈 공백을 볼 때마다 더 채우고 싶어지겠죠. 혹은 인터넷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렇죠. 그 파일을 갖다 놓으시면 가끔 열어보시고 빈 화면이 보이면 또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몇몇 분들 중에는 반기나 연간 단위로 달성률을 아까 그 표 밑에다가 항목마다 적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첫 목표 8개 세부 목표 64개 세부 계획해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깔끔한 표로 만들어 놓으면 시각화가 가능해서 실행력이 높아진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도 얘기 드립니다. 한번 만다라트는 대학생활 만다라트 혹은 뭐 본인의 어떤 특정 목표 만다라트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실천하는 방법은 정말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그죠?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과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계획보다도 실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성공학을 가리키는 성공학의 대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자기가 딱 5분 동안만 이야기를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딱 이것만 얘기한대요. 목표 설정,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마치 뭐죠? 우리 학창시절에 예습 철저히 하고 복습 철저히 하고 수업 잘 들어라. 교과 수업 위주로 이야기해라. 뭐 거의 이 정도 급이죠. 그런데 진리라는 거는 삶을 관통하는 지혜라는 것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세 가지 설정, 세우고 실천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문제는 마지막에 그랬죠.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 적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사고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각난 게 중에 아까 그 만다라트 중에 어떤 친구는 루틴이라는 만다라트 항목을 적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루틴에는 자기가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요소들부터 루틴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루틴은 반복적인 활동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계획을 달성하기 쉬운 것부터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몸에 익히는 루틴을 겪게 되면 나중에 큰 목표도 잘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월 혹은 매일 해야 될 일을 적고 각 월별로 달성해야 할 세부 목표를 적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의 계획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투여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기는 잘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 어플로 또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했던 일, 내일 할 일. 우리가 일기라고 해서 옛날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처럼 뭐 친구랑 어떻게 놀았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기억할 만한 사건, 그죠? 기억해야 될 만한 감정,
그죠? 이런 중에 친구들 뭐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자기 걸 남기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오늘 했던 일 돌아보고 내일 해야 할 일 적고 매주 단위로 또 첨가를 해보고 매월 단위로 또 해보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쓰는 컴퓨터의 화면에 듀얼 모니터로 왼쪽 좌측 모니터에는 스케줄표가 항상 바탕화면에 크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또 스케줄을 관리해서 그 두 개를 크로스 체킹을 항상 합니다. 일부러 동기화돼서 쓰는 거 아닌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번이나 같은 걸 적으려니 조금 번잡한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놓친 거 여기서 놓친 걸 여기서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일, 매주, 매월 계획을 서로 좀 크로스 시키면서 저처럼 스케줄링을 크로스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매일, 매주, 매월을 조금 크로스 하면서 본인의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요.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좀 너무 아까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에 1%의 시간을 계획에 투자를 하면 나머지 99%가 훨씬 더 원활하게 톱니바퀴가 잘 돌아갑니다. 일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순서로 할지를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회사에 갔을 때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보통 뭐 PM,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공정 순서 중에 물론 지금부터 바로 기계를 돌리면 훨씬 더 많은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부서의 인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인지 등을 나누는 즉 PM의 역할 혹은 생산관리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짜놓아야 훨씬 더 산출량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계획 세우기를 통해서 99%의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하는 그런 목표 설정과 계획 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목표 설정을 많이 잘 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단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은 우리가 24시간이 아주 유한하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슈퍼맨이라고 해서 25시간 사는 거 절대 아니죠. 물론 우리보다 좀 더 빨리 날아다니니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는데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 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롤렉스 시계입니다. 그죠? 아버지 세대 때 결혼식 할 때 많이 주고받았던 예물 시계로 유명했나요? 그 다음에는 갤럭시 폴드입니다. 그죠? 학생들 쓰는 친구도 있겠죠? 그리고는 스마트워치가 있네요. 애플의 스마트워치입니다. 다양한 시계들인 거죠. 캐릭터 시계도 있네요. 예,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시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들. 우리 주변에 이미 시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지금 강의실에도 시계가 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시계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 보시는 시계. 지금 보시는 시계는 헨리 그레이브스 슈퍼 컴플리케이션. 이름도 발음하기 힘들고 기네요. 2,4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 한 270억 정도 되나요? 주문 제작을 받은 거고요. 5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안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차인벨 소리도 들어가고 뉴욕 맨하튼의 야경도 보인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비싼 시계도 있네요. 앞에 보여드렸던 뭐 핸드폰 시계든 스마트워치든 뭐 피카츄 시계든 혹은 헨리 그레이브스 시계든 이 시계들은 금액은 다 다를지라도 담고 있는 시간은 24시간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빠져나가는 시간도 이 시계로 보든 어떤 비싼 시계로 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 예, 소포클레스라가 했다고 하는데 이 말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이 다음 말이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루 때문에 우리는 아둥바둥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단 몇 분씩이라도 잘 케어를 한다면 그것들을 모으면 이 멸망시킬 수도 있고 소생시킬 수도 있는 하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들이 남아 있는지,
그죠?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건 운명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 남아있는 시간이 제각각 다를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학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다들 다를 거예요. 그 시간을 지금 세 번째인 시간 관리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잘 보낼지를 한번 더 알아보는 시간인 거고요. 한번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좀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갔나 하는 생각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자, 본 영상에서는 저마다 남은 시간이 3년 7개월인 분도 있고 딱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막상 들여다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뭐 잠자는 시간 혹은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을 빼고 나니 가족과 있는 시간은 그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학교 때문에 먼 지역에 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일들 때문에 부모님이나 혹은 소중한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못 보내고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시간을 관리해서 남게 되는 혹은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저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는 게 좋을지는 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워낙 시간을 보낼 이런 그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지하철이나 어디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시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정보 습득이라든지 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걸로 활용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충분한 휴식은 또 필요하지만요. 어쨌든 여러분 중에 시간이 아깝다라고는 한 번쯤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첫 강의 시간 관리소, 하버드에서도 그죠? 하버드 청춘들의 꿈을 이루는 시간에서 시간 관리 수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시간 관리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그거를 그냥 냉장고에 싹 다 부어버리는 게 아니라 맞춰서 나누어 가지고 빨리 유통기한이 지나는 물건들, 뭐 유제품이라든지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공산품은 또 공산품대로 다른 곳에 보관하고 이런 작용이 필요하듯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선순위 시간 매트릭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티브 코비가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제가 그걸 좀 도식화를 시켜놓은 건데 먼저 첫 번째가 자 당장 처리해야 되고 그죠? 긴급성도 높은데 중요한 것도 높은 당장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집중해야 되는 요소죠.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가 긴급성은 낮으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당장 내일까지 할 건 아닌데 꼭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어떻게 할지의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그죠? 그건 뭐다? 줄여내야 되는 거죠.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시고요. 버릴 것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겁니다. 줄이는 순서는 당연히 이것부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한번 볼까요? 긴급함과 중요함을 보고. 자, 긴급하면서 중요한 거는 위기, 사고, 그 다음에 상사, 혹은 시험,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는 결국 건강. 단순히 지금 당장은 못 느끼지만 건강은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외국어 공부라든지 운동, 가족과 보내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거는 뭐 어떠한 방해물이나 심부름, 그죠? 다른 일의 사소한 문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고민 토론을 했다. 친구 보고 야 다음에 전화할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한테는 아주 급박하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친구가 이 옷을 살지 저 옷을 살지 그런 것들. 그죠? 그 친구는 매장에 있으니까 긴급하겠지만 저의 대답도 긴급하겠지만 그런 것들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 수다나 잡담, 그다음에 광고성 전화,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면 전화 있죠. 그다음에 과도한 TV 시청이나 뭐 유튜브,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반복적인 생활 패턴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긴급하냐, 중요하냐를 가려내는 게 일단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 낭비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우선순위 자체가 없는 것, 그 다음에 하루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것, 책상 위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 이런 것들 개인적인 잡담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이 없던 만남이라든지, 안 돼요라고 못 해가지고 길에서 막 듣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포해야 되는 거죠. 줄여나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시간 도둑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는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시간들을 줄여내는 방법을 한번 시간 5분법이라는 방법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시간을 5개로 나눌 겁니다. 지금부터. 뭐로 나눌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가장 많은 투여되는 시간 뭐죠? 잠자는 시간. 그죠? 그 다음에 뭐 일하는 시간. 혹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뭐 먹고 뭐 이런 것들, 먹는 시간, 혹은 뭐 움직이는 시간,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5개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먼저, 소득, 돈을 벌기 위함. 학생 여러분들은 미래의 돈을 벌기 위한 활동. 그죠? 그래서 업무라든지 공부라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한번. 그리고 소통, 소비, 충전, 투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세부적인 항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나 이득이 되는데 사용되는 시간입니다. 직장인에게 있어서는 일이겠고요. 학생에게 있어서는 공부입니다. 바로 소득이죠. 시간 5분법에 따른 소득입니다. 소득. 두 번째, 사람을 얻거나 마음을 얻는 데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과의 소소한 저녁 식사,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뭐 했는데 얘기하는 거라든지, 좋아하는 연인과의 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소통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내일의 에너지를 얻기 위한 시간도 있겠죠. 뭐 잠자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것은 충전이라는 시간으로 제가 분류를 합니다. 자, 앞선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버려지는 시간. 그죠? 소득, 소통, 충전을 제외하고 버려지는 시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했는지 모르는 시간. 어제 저녁에 나 뭐 했더라? 어제 오후에 약속 장소 나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있었는데 그때 원래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었네. 근데 뭐 했지? 유튜브 보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그냥 혼자 앉아있었다? 그죠? 그런 것들 시간들. 이런 것들은 소비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낭비라고도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의 성장을 위한 발전의 시간. 그죠? 지금의 시간이 내일의 나에게 플러스가 된다.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소득 부분 말고요. 소득은 응당해야 될 일이죠. 직장인이라면 8시간씩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가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활동인 거죠. 소득을 위해서.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인 일을, 학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외적으로 본인이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여하는 시간을 투자라고 합니다. 금전적 투자만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에게 투자한 시간입니다. 뭘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해서. 그죠? 이렇게 5가지의 분류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니 한번 셀프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냥 단순하게 나는 충전하는데 6시간, 즉 잠은 6시간 자고 소비, 뭐 이렇게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에는 6시간이나 쓰고 있고 돈을 버는데 6시간을 쓰고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막 이런 시간에 6시간을 쓰고 있어요 라고 셀프 모니터링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투자에 대한 시간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적어보니까 잠은 뭐 충분한 것 같아. 만약에 자기가 충전이 10시간이다. 그죠? 뭐 10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은 뭐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충전을 그대로 가야 되겠다. 포기 못해. 나에게. 그러면 소득, 일 때문에 혹은 학업 때문에 들어간 시간도 좀 포기하기 힘들어. 라고 하신다면 소비와 소통에서 어느 정도 좀 딜을 하셔가지고 밸런스를 좀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투자 시간까지 뽑아서 나오는 이상향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시간을 토대로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셀프 체킹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앞서의 자기 셀프 모니터링에서 충전, 소비, 소득, 소통 중에 가장 후회되는 시간은 뭘까요? 글자로 봐도 소비를 많이 후회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 소비를 혹은 이 소통을, 그죠? 소비는 좀 강하게 제가 표시되어 있고 소통은 좀 약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소통은
필수 불가결하게 가족하고 또 보내야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소비와 소통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상향에서 좀 더 최고로 확보하고 싶었던 시간은 뭐죠? 그렇습니다. 투자입니다. 투자. 왜? 기본 셀프 모니터링에는 투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항목을 조금 더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더 나은 나를 위해서죠. 자, 한번 보기 좋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현 상황에서는 그죠? 충전, 소득, 소비, 소통이 이런 식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를 소비와 소통을 조금 줄여 나가고 그리고 투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없었던 투자 항목을 만들어서 미래의 나에게 좀 더 시간 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은 계획적으로 본인의 이상향을 선정해 놓으면, 그죠? 이 투자 부분 이런 걸 선정해 놓으면 자기가 노력을 하게 돼요. 없었던 시간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투자에 대한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 놓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 시간을 만들어낼지를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시간을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게 오후에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 이런 시간을 좀 줄여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학업을 좀 줄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비와 소통을 좀 줄이는 걸 추천드리면서 투자 시간을 늘리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이론 아닙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론에 뭐 막 매몰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시간 5분법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시간 5분법을 이해해서 셀프 모니터링을 먼저 하세요. 내가 지금 내 시간을 소득, 충전, 소비, 뭐 투자 이런 것에 어떻게 나누어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이상향을 세팅을 하세요. 세팅한 값은 계속 내가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조율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의 시간을 잡으시죠. 아까 앞에서는 소비와 그 다음에 소통의 시간이 있었죠. 그거를 후의 시간을 잡아서 그거를 어떻게 전환할지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찾아보는 거죠. 후의 시간하고 필요 시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밸런스를 후의 시간을 낮추고 필요 시간을 올리는 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 5분법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툴, 방법을 좀 제시했는데요. 막상 강의를 들어도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분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해보고 나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툴들이 효과를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효과를 좀 더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툴들을 활용만 한다면 그 툴을 발견하기까지의 시행착오를 자연적으로 줄여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앞서서 했던 목표 설정에 대한 툴도 마찬가지고 여기 시간 5분법에 대한 툴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분이 화면에 나온 사람 누구죠? 학생들은 이제 아시겠죠, 많이. 네, 워렌 버핏입니다. 올해로 워렌 버핏이 90세가 되셨나요? 워렌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올해 96세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지만 뛰어난 통찰력을 보이는 이분들, 이 워렌 버핏이 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좋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워렌 버핏의 투자 2원칙이 있습니다. 2원칙. 두 가지 원칙이에요. 분명히 2원칙이에요. 한번 볼까요? 워렌 버핏의 투자 1원칙은 절대로 잃지 마라입니다. 워렌 버핏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의 성향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은 조금씩은 변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의 모습을 갖춰왔기 때문에 절대로 잃지 마라라는 기업 분석을 잘해서 이렇게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면 잃을 가능성이 적다, 이런 얘기죠. 절대로 잃지 마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의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절대로 잃지 마라는 아주 뛰어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입니다. 이게 왜 원칙이 되지? 라고 생각을 처음에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와,
이 2원칙 때문에 1원칙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의 마무리로 잡은 원칙은 1.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자. 그 다음에 시간 관리까지 포함한다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며 시간 관리를 잘하자. 이고 2번은 당연히 뭘까요? 그죠? 앞서 세운 제 1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자가 제가 세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워렌 버핏의 2원칙처럼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생활의 목표가 저마다 다를 겁니다. 뭐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혹은 좋은 학점을 받고 혹은 뭐 학문적으로 어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게 목표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만 조금 더 우리 대학생답게 좀 더 본인 스스로에게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제가 알려드렸던 시간 5분법보다도 더 좋은 시간 관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신다면 아마도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